모든 물건은 낡고 기스나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마모가 됩니다. 아무리 사실적이고 깔끔한 PBR 텍스처를 써도 2% 부족해 보이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깨끗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에 이런 질감이 존재해야 하겠지만 전혀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오브젝트에 이런 마모된 모습만 추가해 주어도 디테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오브젝트의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블렌더로 넘어와서 저희가 텍스처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링 자체는 저희가 모서리를 표현을 해줄 거기 때문에 모서리가 잘 표현될 수 있는 모델링을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냥 불린을 간단하게 써서 만든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텍스처를 넘어가서 저희가 믹스 쉐이더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믹스 쉐이더를 가져와서 서페이스에 연결을 해준 다음에 얘가 프린스플드 BSDF 노드를 두 개를 쉐이더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모서리 부분에는 이 위쪽 프린스플드가 들어가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평면 부분에는 밑에 부분 프린스플드 BSDF 노드가 들어가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저희가 이 팩터 값이라는 마스크로 표현을 해줄 건데, 일단 저 위에 값이랑 이 아래 값이 달라야 되니까 위에 거를 검은색으로 일단 표현을 해줘 볼게요. 렌더뷰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팩터 값을 1로 옮기면은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0으로 옮기면은 검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팩터 값에 마스크를 줘서 저희가 모서리 부분에는 0의 값이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이 표면 부분에는 1의 값이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여기다가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미지 텍스처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미지 텍스처를 가져와서 뒤에다가는 텍스처 코디네이트 UV 값을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는 매핑 노드를 연결을 해줘서 얘가 일반적인 이미지 텍스처를 쓸 때 쓰는 일반적인 노드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지를 아무거나 가져올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적인 텍스처를 찍은 일반적인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오픈 이미지를 하신 다음에, 사실 여기서 PBR 매트리얼을 쓰셔도 상관이 없고 어느 이미지를 쓰든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이제 일반적인 그냥 텍스처 자체를 찍은 이미지를 가져오면은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가져와 보고요. 이 컬러 값을 저희가 베벨에다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베벨 값을 넣어서 연결을 해주고요. 이 베벨 값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베벨을 만들어주는 노드예요. 이걸 노멀 값도 한번 연결을 해서 보시면은 두 개도 한번 연결을 해줘볼게요. 보시면은 강제적으로 저희가 메쉬에다가 베벨을 적용을 안 했는데도 베벨이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디우스 값을 조금 조절을 해보시면은 그 베벨 값의 크기, 레디우스 값을 또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무튼 베벨은 이런 노드인데, 요거는 일단 M으로 뮤트를 시켜주고요. 이 노드의 레디우스 값에 이 컬러를 넣어주고, 그 앞에다가는 저희가 닷 프로덕트라는 노드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는 저희가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 있죠? 이거를 Shift D로 복사를 해서 노멀 값을 밑에 벡터 값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이게 좀 잘 안 보이니까 좀 정리를 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줘 봤고요.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테두리 값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걸 저희가 컬러 램프 노드로 다시 연결을 해서 이 강도 값을 조금 더 이 대비를 좀 더 줄여서 강도를 세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UV도 조금 이상하니까 스마트 UV로 해서 깔끔하게 펴주도록 하고요. 이 스케일 값에도 밸류 노드를 만들어서 스케일도 조금 작게 만들어서 더 오밀조밀하게 들어갈 수 있게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한 3 정도 해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이제 팩터에다 연결해서 보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은색 값은 모서리에 들어갔고 흰색 값은 이제 평면 부분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노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베벨 값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벨을 만들어주는 노드고요.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의 노멀 값은 XYZ의 노멀 값, 말 그대로 노멀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디가 위고 어디가 옆이고 어디가 앞인지 이런 값을 가져오는 노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노드를 닷 프로덕트라는 노드로 가져와서 이제 두 개의 노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져온 베벨 값과 이 노멀 값을 닷 프로덕트라는 노드로 비교를 해서 방향이 같은 부분은 이제 흰색으로 나오고 방향이 같지 않은 부분은 제가 검은색으로 나오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저희가 베벨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 노멀 값의 곡선이 강제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노멀 값과 값이 같지 않으니까 검은색으로 값이 다름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베벨 값의 샘플이 좀 낮아서 베벨이 좀 크게 안 먹었는데 이 샘플 값을 좀 늘려보시면은 베벨이 조금 더 강하게 먹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컬러 램프 값을 좀 더 수정을 해줘야겠네요. 컬러 램프 값을 좀 더 수정을 해줘서 모서리가 좀 더 확실하게 선택될 수 있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부터 조금 더 선명한 엣지 값을 얻었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베벨의 레디우스 값에 넣어줌으로써 이 베벨의 강도가 어디는 약하고 어디는 적게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 이미지 텍스처 모양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게 저희가 표현을 해준 겁니다. 한 이 크기 값을 4 정도 넣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믹스 쉐이더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모서리에는 블랙 값이 완전히 잘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저희가 약간 좀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메탈의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 모서리만 페인트가 벗겨져 나간 느낌을 주고 싶으니까 이 검정색 값을 메탈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러프니스 값도 좀 낮춰서 너무 낮추니까 좀 이상하니까 이 정도 낮춰서 약간 마모가 된 페인트된 철근의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가 너무 뾰족한 게 보이니까 이 베벨 로드를 꺼놨던 걸 다시 켜서 조금 더 둥그스름하게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0.005 정도 줘서 엄청나게 조금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텍스처를 저희가 이런 모델링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델링에다가도 쓸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 텍스처링의 단점은 이 저희가 만든 이 모델링 크기 자체가 커지면은 엣지의 값이 작아집니다. 이 모델링 값의 크기에 비례해서 커지지가 않고 이 베벨 레디우스 값의 절대값으로만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이미지와 베벨 레디우스 값 사이에다가 멀티플라이를 넣어줄 거예요. 매스 값 멀티플라이를 넣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밸류 값을 조절을 해서 요 두께, 이 마모되는 두께 크기를 저희가 수동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스케일을 줄였다 하면은 요 밸류 값도 같이 줄여주시게 되면은 그 오브젝트 크기에 맞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어디다가 써도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느낌이 나는 그런 마모된 느낌을 저희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언제 외우고 언제 다 생성하고 앉아있냐 맨날 할 때마다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블렌더에는 이제 에셋 브라우저가 있죠. 저희가 요거 노드를 전체를 합해서 컨트롤 G로 그룹화를 해주신 다음에 탭으로 나가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노드 하나로 저희가 만든 복잡한 노드들을 노드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름을 저희가 베벨 엣지로 변경을 해주고요. 제가 이미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001로 지키는데 저는 02로 해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저희가 에셋 브라우저에다가 넣으면은 Shift A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베벨 엣지 이렇게 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탭 누르면은 그 노드로 똑같이 또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에셋 브라우저에 넣어야 되는데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브젝트를 에셋 브라우저에 넣을 때처럼 우클릭해서 마크 에셋 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레이어 탭에서 뷰 레이어가 아니라 블렌더 파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서 노드 그룹 요 세모핏을 키신 다음에 여기서 우클릭해서 마크 에스 에셋을 눌러주셔야 이게 에셋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한 단계 절차가 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에셋을 넣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Shift A 했을 때 여기에 뜹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져와서 곧대로 쓰면은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값도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노드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에셋 브라우저를 어떻게 쓰는지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딧에서 프리퍼런스를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파일 패스에서 저희가 에셋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기서 추가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폴더 위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위치로 저희가 만든 이 블렌더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에셋 브라우저로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에셋 브라우저 탭에서 랜더 라이브러리, 저 같은 경우는 매테리얼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그럼 이렇게 에셋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되게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서 나중에 작업할 때 이제 이것만 불러오면은 이런 매테리얼을 바로 구현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